약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비자금을, 모비를 이제 우리 약사한테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돈 빡히는 애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고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처분명으로 선부명으로 처방해라 이렇게 광고를 서울 약사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은 뭐냐면 선부명으로 처방하면 약사태권이 약사한테 있거든요. 그럼 약사는 많이 남는 약을 처방하겠죠. 자기한테 유리한 약을. 그 다음에 리베이트 주는 회사 약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의사한테 리베이트 하지 말고 우리한테 해라. 그런 의미가 담긴 광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저처럼 너무 이렇게 파고들 분석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광고를 할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고기 팔면 되는데 왜 굳이 고기랑 면세에서 분리해서 팔까? 저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얻는 게 뭘까? 네,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내가 RP가 만들어지고 고객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험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보험 얘기하기 싫잖아요. 근데 우리 보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보험의 구리면도 알고 그런 애들을 만나야 고민 상담도 하고 고민 얘기도 하고 보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법인 대표도 그냥 해맑은 설계사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연령이 맞아야 돼요. 일단은 법인형 연령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45세 대표를 만나려면 나도 45세가 되는 게 좋아요. 내가 50대 대표를 만나려면 나도 50대가 좋은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대표가 50대인데 설계사가 33이에요. 상담이 안 되죠. 아들 같은 놈한테 무슨 인생을 얘기하고 우리 회사의 고민을 얘기하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은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들어 보인다고 막 이렇게 나이 드는 게 나아요. 아시겠어요? 제가 29도 이런 얼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대표들하고 얘기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객을 만나시면 내가 만나는 대표가 나랑 비슷한 연령대인지 이게 좀 좋아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한지사 좀 저기 동안이면 좋지 않지. 동안이잖아. 전 제 나이 같습니다. 아닌데 제 나이. 내가 되게 어리게 봤거든 처음에. 깜짝 나이 듣고 놀랐어요. 아니 원래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애인 줄 알았어요 사실. 당연히 결혼 안 했고. 근데 애가 고등학생이라 그랬나? 영업에 최적화 안 되는 얼굴이에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조심하시고 고객 만나면 상담하실 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접대비, 거래처와 무관한 지출. 네. 그러면 이런 게 걸리면 송금불산이 비용 처리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돈은 대표한테 상여 처분. 그러니까 법인세 추징당하고 대표는 세금 내고 소득세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도 마찬가지예요. 네, 비용 부인당하고 가산세 내고. 복리후생비도 소득세 과산세 됩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한테 줬는데 직원들이 준 게 아니라 그냥 가족들끼리 회식하거나 이런 경우 있죠. 그 다음 대표 개인 차량. 네, 이것도 송금불산이 대표님한테 상여 처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급여, 가족, 명의 직원에게 지급한 허위 급여, 네, 인건비 부인당하고 상여 처분되고 4대 보험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거는 이렇게 세금 추징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 외워서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법인 돈을 대표님이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법인세 추징당하고, 쉽게 말하면 법인 추징당하고, 사적으로 쓴 돈은 대표님한테 급여 나오고 상여 처분돼서 소득세 나오고,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모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대표이사 배우자 생일에 걷다가, 만약에 이것도 대표이사 배우자가 직원이면 또 상관없겠죠. 네, 근데 직원이 아니면 그렇고요. 그 다음 특정 임원만 고급 건강검진비, 이것도 안 돼요. 자, 제 정관에 보면 대표님은 건강검진을 뭐 대학병원에서 300짜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또 뭘 해야 되냐면 일반 직원들은 뭐 KMI 건강검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뭐 1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직원이 한 20명이 단체로 해요. 직원들은 그렇게 해주고 나는 대학병원 가서 좀 더 비싼 거 이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직원들은 하나도 안 해주면서 대표만 하면 이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직원 가족 장례비
회사가 전액 부담,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나오는 말이 있죠. 사회 통념상. 네,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 회사에 직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조의금 얼마 됩니까? 네? 얼마? 우리 같은 지점에 동료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조의금 얼마 됩니까? 보통 얼마 돼요? 뭐 한 10만 20만 되죠. 100만 된다고? 30만 원. 그러니까 그게 사회 통념인 거예요. 자, 친구가 결혼하면 얼마 됩니까? 축의금. 정말 친한 친구가 결혼했어요. 100만 원. 자, 가끔 연예인들 보면 7천만 원 내는 놈이 있죠. 방송 나오잖아요. 뉴스 나오잖아요. 이번에 누가 결혼하는데 누가 7천 냈다. 네. 그거는 기사화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뭐냐? 증여예요. 사회 통념을 벗어나죠. 증여라고요. 제가 공무원이면 그거 다 추징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냐, 그 조세호가 결혼할 때 누가 7천 내고 해서 몇 억을 받았다는 건 증여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하면 100만 원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야 누가 얼마 줬대더라.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기사화되면 뭐 의리는 놈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은 증여죠. 네, 증여죠. 여러분 결혼할 때 7천만 원 누가 준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기사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연예인들 추징당한 거 많잖아요. 네. 그거 왜 추징당했어요? 1인 기업 만들어서. 1인 기업. 그러니까 뭐냐면 연예 기획사를 자기 혼자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 소속 연예인도 자기 혼자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뭐예요? 법인을 통해서 받았지만 개인이 받은 걸로 보고 개인한테 소득세 추징한 거죠. 네. 요즘 여러분들 가족법인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조만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할 수. 목적이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 법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연예 활동에서 한 100억을 벌었어요. 그럼 100억에 대해 소득 종수세 내야 돼요. 근데 그 100억이 어디로 가요? 법인으로 가죠. 그리고 나는 거기서 뭘 받아요? 약간의 돈만 받는 거, 활동비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탈세라고 보는 거죠. 그걸 탈세라고. 그래서 뭐 연예인들 이번에 세금 엄청 추진당해 몇십억씩 나왔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쟤들이 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획사에 연예인들이 많다, 소속사에 연예인이 많다. 그러면 그런 의심을 안 받죠. 근데 법인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뭐예요? 소득세를 안 내려고 법인을 만든 조세 회피죠. 그게 조세 회피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금 추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무슨 꿀팁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법인세 카드 사용 가이드라인인데 다 보면 업무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요것만 안 쓰시면 되죠. 요것만. 그러니까 다 보면 업무적으로 사용하면 다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예요? 가장 기본은 뭐겠어요? 가이드라인은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다 비용 처리된다. 그러니까 고객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팀장님 나 이번에 이거 하나 구매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 되나? 그러면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할 거면 비용 처리 됩니다. 그렇게만 설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쓰면 다 돼요. 네, 업무적으로 쓰면.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어떤 법인 대표 갔는데 대표님 방에 TV를 진짜 큰 걸 하나 사두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채널도 막 있더라고. 그리고 좀 이따 다시 갔는데 한 달 있다 갔는데 TV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고 TV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집에 거랑 바꿨어요. 네, 회사 돈으로 좋은 거 사가지고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 TV가 좀 안 좋았겠죠. 그랬더니 바꿨어요. 네. 그런 놈도 있어요. 그 국내 보험사 가면 지점장님들이 그 회사 운영비 나오는 카드 가지고 장바사 가는 분 있잖아요. 자기 집에 장바사 마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점장은 자기가
계약을 해도 수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주위에다가 넣어놓고 자기 영업한 거는 주위에다 계약을 넣고 자기는 이 원수사의 지연장으로 있고 그런 지연장도 있어요. 그다음에 신한라이프하고 메트라이프 그 분들 중에 배우자가 저희 회사에 와 있는 분도 있어요. 코드 내서 계약을 분산. 어쩔 수 없죠. 뭐 성실 피하려면 찢어야죠. 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 다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의는 뭐예요? 주말이나 야간 아까 얘기했죠. 주말이나 야간에 썼으면 뭐 해야 되냐면 요거 해야 됩니다. 출장 보고서나 업무 보고서 이 날짜에 누가 왜 썼는지를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옆에다가 복사해놓고 복사해서 영수증 옆에 A4 용지에 복사할 거 아니에요. 그 옆에다가 이날 어느 부서에 몇 명이 나와서 저녁에 야근하면서 뭐 배달시켜 먹은 밥값이다 이렇게 적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홈택스는 내역만 있지 누가 먹은 게 없다. 그래서 누가 먹었다고 쓰려면 복사해서 5년간 보관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대표자 가족이 외식하거나 주말에 골프장 결제하거나 미용실, 백화점, 그다음에 개인 여행, 법인카드로 자녀 학원비 다 안 되겠죠. 네,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막 쓰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정말 그런 분 계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만난 대표님은 접대비 한도 치고 1억이다 1억. 네, 그러니까 이분은 법인카드 가지고 골프 지 맘대로 치고 술 마음대로 먹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억을 오버했더라고요. 한도를. 네,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안 쓰는 분도 계세요. 딱 퇴근하면 집에 가시는 분 있어요. 제 고객 중에 매출이 한 200억 넘는데요. 그리고 단기 수익 한 10억이 넘어요. 접대비가 한 500 얼마밖에 안 돼요. 쓴 게. 대표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뭐 집에 가야지. 골프 안 쳐요? 안 치는데. 술은 안 먹는데. 하는 게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회사가 거래처에다가 뭐예요? 경조비 주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대표 계십니다. 그다음 또 어떤 분은 어울리는 걸 싫어해가지고요. 대구에 계신 대표인데 골프 회원권을 샀어요. 골프 회원권. 골프 4명 치잖아요. 샀는데 4명이 치기 싫은 거예요. 2명을 불러다가 다 모르는 사람 2명은 같이. 그래서 골프 회원권 사놓고 서핑하시는 분 있어요. 안 쳐요. 그러니까 그거 왜 샀냐 했더니 야 그거 사도 모른다며. 그래서 사신 분 있어요. 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면 여기는 없네. CCTV죠. CCTV가 6개를 달아놨어요. 사무실에. 왜 이렇게 했냐더니 CCTV를 사무실에 달아야 되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회사 상담하는 분들이 기술 상담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6개를 사서 다 단 거예요. 다 달아서 6개를 일주일 동안 돌리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빼고 5개는 떼가지고 다시 당근에 팔아요. 그런 대표도 계세요. 네, 별의별로 다 있어요. 대표들. 네, 그런 대표한테 가서 계약을 어떻게 받겠어요? 요건 대구에 있는 대표. 대구 달서 성서공단에 가면 그런 분 있어요. 네, TV도 지난번에 바꿀 때 3대를 동시에 돌렸대요. TV를 집에 3개로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LG, 삼성 그다음 또 하나 뭐 해가지고 그래서 한 일주일 보다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두고 2가지는 당근에 팔고. 그런 남자는 어떻게 살아요? 그런 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대표님하고 제가 상담을 했어요. 소개받아 하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대표님 독특한 거 알죠? 그랬어요. 자기 독특하죠? 그랬더니 정말 독특합니다. 제가 법인 대표 20년 만났지만 대표님 제일 독특한 것 같다고. 그래서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표님 약속 하나만 하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뭔 약속을 해야 되냐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10번만 봅시다 그랬어요. 10번만. 10번 지나고 나면 오지 말고 안 올 테니까 10번만 보자. 막 웃더라고요.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10번을 갔어요.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6번 만에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계약한 이유가 더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나를 만날 때 자기가 다른 설계사 3명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을 만난 거죠. 4명을 만나서 자기가 질문을 계속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4명 중에 답변하는 것 중에 김 대표가 하는 말이 제일 정답이 많더라. 그러니까 다 정답도 아니야. 정답이 많더라.
그래서 김 대표랑 계약하는 거야. 내가 계약 받으면서도요. 이 미친 새끼 막 속으로 욕이 막 그런 대표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냥 네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내가 4명을 만나봤는데 그래도 네가 답변을 제일 잘해. 그러니까 내가 너랑 계약할 거야 이런 거죠. 그런 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친구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 그래서 제가 가끔 가면 안 보내줍니다. 나는 가야 되는데 계속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대표들이 바쁘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다가 이제 나오죠. 거기 또 어떻게 하냐면 학교 같아요. 여러분들은 담배 피고 싶 나와서 피고 오잖아요. 여기는 1시간마다 벨이 울려요. 학교 종처럼 종이 치면 직원들이 나와서 담배 피워요. 그 다시 종이 치면 들어가서 일해요. 근데 저 밑에서 일하는 쟤들은 어떤 마음일까? 네, 제조업이라 공장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뭐 갑자기 상담하는데 뭐그 하고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담배 피는 시간이야. 한 10분 뒤에 다시 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가. 네, 그런 대표. 그다음에 또 어떤 대표도 있냐면요. 밥 먹다가 일하다가 커피 하나 사러 나갈 수 있잖아요. 커피 사오는 시간 5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5분을 업무 시간에 연장을 해요. 6시 퇴근인데 커피 사오잖아요. 6시 5분에 퇴근해야 돼. 네, 그런 대표도 있습니다. 별의별로 다 많아요. 그러니까 참 설계사들이 대단한 게 그런 인간들한테 가서 계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인내력과 그 울분을 참으면서 그죠? 네. 해야 되냐 이거죠. 자 비교. 네. 이거는 뭐 외울 건 아니고요. 한번 보시자고요. 자 순자산 증가설이죠. 네, 열거주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자산이 늘면 다 세금이고 얘는 나열된 것만 세금이 나온다. 열거주의라는 건 소득세법에 이거는 세금 나온다 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얘는 법인 설립하고 사업자를 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개인은 바로 내면 돼요. 법인 설립은 뭐냐면 인간으로 따지면 탄생이에요. 탄생. 우리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사업자 돈좀 내면 돼요. 근데 법인을 만들어 놓고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요거는 반대로 여기 죄송합니다. 요거는 오타예요. 요거 2개 바뀌었어요. 요 2개 바뀌었어요. 네, 요거 2개 바뀌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법인은 과세 기간이 정관에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개인은 무조건 1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를 정리할 때는 개인은 폐업만 하면 되는데 법인은 청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되죠. 예. 쭉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님은 법인은 전부 다 뭐야 대표의 급여나 퇴직금이나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개인 사업자는 급여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보험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것이 화재 보험하고 단체 보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쭉 내려오면 맨 아래 보시면 가업 상속은 둘 다 됩니다. 개인과 법인이 둘 다 돼요. 예, 가업 상속은 법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개인이 둘 다 된다. 그 다음에 증여세 과세 특례는 뭐냐면 주식을 주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증여세 과세 특례는 부모님이 100억이라는 주식이 있으면 이걸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증여. 그럼 100억을 증여하면 10억을 빼고 10%를 내요. 그럼 9억이죠. 9억만 내면 이 회사는 전부 다 자녀 회사가 돼요. 이게 증여세 과세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예요? 법인만 되겠죠. 밑에 보시면 증여세 과세 특례는 법인만 된다. 왜 그러냐면 개인은 주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법인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식한테 주는 게 가장 많아요. 네, 요거는 부모가 60세 이상, 자녀가 18세 이상. 그럼 돼요.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주식을 주면 10%만 내면 돼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요것 때문에 사실은 고액 계약이 요즘은 많아요. 네. 가업 상속은 죽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고객이 죽을 때 기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는 살았을 때 죽다고요.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네, 그러시면 무조건 줄 수 있다. 네. 근데 주식은 법인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증여세 과세 특례는 법인만 가능하다. 개인은 불가하다. 그 의미는 저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폭풍을 하나 몇 개 보시면 자, 사근복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직원들한테 복지하겠다. 그럼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GA나 보험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를 만드는 거는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요. 뭐냐? 차명주주를 정리하는 목적 또는 자사주를 하기 위한 목적 이런 거란 말이죠. 자, 근데 보시면 사내근로복지금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명주주의 차명주주가 자기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금에 증여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차명주주가 주식을 반납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금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요. 네, 자 보세요. 차명주주가 20억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 20억이 다 원래 내 거예요. 원래 여러분 거면 남한테 공짜로 줘요? 미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세무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주식을 사내근로복 출연한 것은 상정법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됨으로 법인이 퇴사하는 임원으로부터 증여세 부담 없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을 원본을 보시면 차명주주가 퇴사하면서 차명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금을 증여하고 나가요. 물론 설계사들이 컨설팅 했겠죠. 사근복에다가 증여하면 비과세다. 그러니까 대표가 속아서 사근복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차명주주가 거기다가 주식을 증여하고 나갔어요. 그럼 세금이 없게 차명주식을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조세 회피 목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대표가 받은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대표한테 증여세 6억 6천이 나옵니다. 증여세가. 네. 이게 보시면 21년도에 소송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에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럼 하면 안 되죠. 국세청에서 차명 주식을 사근복에 증여해서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벌써 2년 전에 조사해가지고 세금 추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메트라이프 보고서에 사근복으로 증여해서 차명 주식을 정리하는 솔루션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설계사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트라이프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수정해야 된다. 근데 수정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김동인이 얘기한다고 우리가 바꾸면 이런 자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안 바꿔요. 네. 아니 이렇게 소송이 돼서 추징이 되는데 저렇게 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이거는 명의 신탁으로 보고 있고요. 증여를 봅니다. 사실상의 증여. 그러니까 사내근로복지금에 참여주식을 회수하면 자녀 신용단에서 증여시 기금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증여세 과세되고 있고요. 송부 부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근복이 주식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재산으로 간주해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다. 과세 가능성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됐어요. 아까 판결을 보셨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차명주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강의를 하고 그거를 기업 회사의 보고서에 넣어서 설계사들 보고 영업을 하라.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만드는데 얼마 걸리냐면 2달 걸려요. 2달. 사근복 만드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그 고객을 위해서 복지를 하고 싶으면 그냥 노무사한테 300만 원 주고 야 우리 사근복 할 거래 만들어줘. 그러면 돼요. 근데 복지할 게 아니거든요. 정말 복지할 거면 직접 해도 돼요. 직접 복지하면 되죠 직원들한테. 그럼 어차피 비용 처리돼요. 근데 이걸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복지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해서 차명 주식을 회수하다 보니까 세무조사가 나온 거고 실질은 차명 주식이 대표한테
주식을 반환한 거와 동일하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겠죠. 다른 설계사 와서 영업했겠죠. 상한법 만들어서 참여주식 회수하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대응을 하죠. 알아야 대응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다른 내용인데요. 자, 10분만 쉽시다. 10분 쉬어볼게요. 네.